여러 금융의 지식을 쌓는 방송 해적.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해외 주식으로 일을 전향을 했어요. 팀장님으로 왔어요. 전향을 했는데 오늘은 기존에 제가 해외 선물의 거래랑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해외 주식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짧게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짧은 시간으로 일단은 압축된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지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주식에 관한 해외 주식에 관한 메인 이슈는 미국일 거예요. 미국이죠. 네. 거의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여러 증권 회사들이 각국의 이제 그 여러 국가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미국이 95% 이상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미국만 네. 거래된다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미국만 거래가 되는 거고 미국만 관심을 있어 하더라고요. 막상 제가 와보니. 그래서 그 이 미국만 주식을 기존에 거래를 할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은 이제 본장에서만 거래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간으로 하면 뭐 서머 타임이니까 저녁 10시 반부터 네. 뭐 5시 반. 네. 5시인가? 근데 그때까지. 이제 21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ATS라는 거래소가 생깁니다. 이 대체 거래소 이제 STO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이야기되면서 대체 거래소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거래소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거는 이제 그 국가가 아닌 약간 FM적인 네. 거래소는 아니고 약간 A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래소가 생기면서 하지만 이제 똑같은 거래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거래소 기능을 똑같이 하면서 이런 거래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도 일단은 한국 시간 낮에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을 거래할 때도 밤에 거래하듯이 똑같은 가격으로 낮에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낮에도 계속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가격이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본장에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도 아침에 거래는 미국 나스닥이 이런 종목들은 많이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는 미국 이제 주간 거래하는 서비스도 그 종목에 대한 변동성도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없는 미국이 그 베이스를 두는 다른 국가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국의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 그럼요. 주간 거래가 많이 네. 일어나나요? 최근에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이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됐고 이 주간 거래라는 게 최초 도입된 거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빠르게 우리가 움직였다 최초로 하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저희 경쟁사인 S사가 이제 독점으로 S사 그렇죠 했었죠. 네, 1년을 독점을 했어요. 거래소랑 맞아. 계약을 다른 국내 증권사랑 계약 자체를 못하게 그런 독점 맞아요, 거래소 맞아.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작년부터 풀렸네. 네, 작년부터 풀리면서 이제 각각의 증권사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밤에 이제 부담스럽게 거래를 하지 않고 주간에도 이제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거래량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주식 시간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부터 꼬꾸라졌던 게 거의 다 회복이 됐잖아요.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이상까지 올라갔죠. 이전 가격보다 지금 연일 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뭐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 모든 엔비디아 가장 이슈가 됐던 또 엔비디아 이런 그 기술주를 주도로 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래를 주간에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또 거래를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됐죠. 소수점 거래. 네. 주식을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100만 분의 1 단위로 쪼개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매매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본장의 종가 기준으로 미리 예약 주문을 내고 거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다 거래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MOC 주문, 흔히 그러니까 마켓 클로즈 가격으로 정상가 가격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거래 패턴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아침부터 거래할 수도 있고 또 그 소수점 주식을 쪼갰기 때문에 펀드처럼 적립식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조금 더 훨씬 편해지겠네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이 소수점 거래를 제공해서 또 달라요. 또 다 똑같지 않아요. 회사별로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된다 하지만은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은 회사별로 그 소수점을 거래되는 종목은 상향하게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좀 뭐 100개면 100개 다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A사는 뭐 30개 30개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뭐 50개 할 수 네,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점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주간에도 되는 거죠. 네, 소수점은 주문 자체는 주간에도 가능해요. 들어가는데 네. 이제 거래 실제로 이제 예약 주문을 걸어 놓는 거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 본장이 끝날 때 맞춰서 이제 체결을 회사에서 자동으로 체결을 시켜드리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나는 아무 때나 주문 넣을 수 있지만 내 체결된 가격은 이제 장 끝날 때 네, 그 맞아요. 가격 종가 가격으로 내가 종목이 결정이 된다. 내 포트폴리오 거죠. 내가 이제 이 종목들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나는 내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때 뭐 선물 포지션도 있을 거고 주식 포지션은 있을 때 주식 포지션을 나는 이거를 펀드 형식으로 적립식으로 쌓아가지고 뭐 20일 동안 거래를 해서 쌓아두겠어. 그러면 20일 동안 내가 얼마치를 거래를 할 때 딱 정해두고 20일치만큼 이거를 나눠가지고 주문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훨씬 더 이제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0.01 주식씩 내가 20일 동안 계속 네, 그렇게도 집어넣을 넣는다. 수 그러면 있습니다. 마지막 기간 선정을 20일 해서. 후에는 한 달 정도 후에는 나한테 뭐 0.2주가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해외 선물의 개별 주식 옵션 이제 저희 회사에서 올라간 개별 주식 옵션 종목 미국의 개별 주식 옵션 종목들이 있어요. 개별 주식 옵션 종목들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애플의 개별 주식 옵션을 봤을 때 일반 주식에 대한 거래량 주식 대비해서 거래량은 물론 당연히 떨어지지만은 적죠. 가격은 똑같이 움직여요. 가격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기초 자산으로 애플을 기초 자산으로 맞습니다. 한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뭐 콜 바이가 많이 늘어날 거고 네, 맞습니다. 가격이 좀 빠진다. 그러면 풋 바이가 많이 늘어날 네.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성주 수석이 이야기했듯이 자,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을 목적으로 매수했을 때 가격이 오른다를 목적으로 말 그대로 나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주식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저희가 해외 선물 옵션에 대한 상품을 이야기할 때 개별 주식 옵션 이야기할 때 옵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해외 주식 거래할 때 해지 포지션 대용으로 거래를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자, 지금은 미국 주식에 워낙 최근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또 늘었어요. 미국이 이제 말 그대로 5개월 연속 뭐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뭐 국내 주식에 지금 국한된 특정 종목에 집중이 좀 돼 있는 경향이 있지만은 해외 주식에서 미국 주식에서는 이제 기술주가 대부분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이 대부분의 그 큰 종목들이 해외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옵션에 다 있어요. 있죠. 다 있기 때문에 뭐든지 투자를 할 때는 해지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빠졌을 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물 옵션과 해외 주식을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시 기존에 말씀드렸던 걸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애플을 우리가 해외 주식을 이제 미국 본장에서 이제 샀어요. 샀다. 사고 나서 나는 개별 주식 옵션 애플의 옵션이 또 있습니다. 이 그렇죠. 옵션을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식 같은 거는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오르면 다 좋은 건데 저희가 손실 보는 거는 빠졌을 때. 네. 그러면 그 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옵션에는 콜과 풋이라는 게 있어요. 네. 콜은 오를 때, 음. 풋은 빠질 때 이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콜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부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부른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풋은 땡기니까 밑에서 잡아 당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풋 바이가 풋 매수. 빠져야 되니까 네. 나는 빠지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 주식을 바이 샀으면 매수를 했으면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해서 애플 옵션 풋을 바이를 사는 네, 거죠. 맞습니다. 대신에 개별 주식 옵션은 한 가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개별 주식 옵션을 한 계약을 사는 거는 100계약 사는 거예요. 네, 애플 주식의 100계약 사는 100주를 사는 겁니다. 주식의 100주만큼. 그러니까 100주 정도를 내가 이상의 거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애플 자체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에 100주를 산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몇백만 원치 이상의 돈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한다, 그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이상의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거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손실을 어느 덜 볼 수 정도는- 있고 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주식을 매수를 하고 해외 주식 아니 개별 주식 옵션을 풋 바이. 매수 풋 바이를 하면은 리스크가 상충이 상쇄가 되면서 된다. 상쇄가 되면서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그 것 대신 같아요. 항상 옵션을 거래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옵션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 거래하실 때는 이것도 만기가 있어요. 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만기가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만기 때는 항상 정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9월 달까지는 뭐 애플 가격이 얼마까지 본다. 이거를 좀 설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해지를 이제 개별 주식 옵션, 풋 바이를 하시면 만에 하나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이 해지를 걸어놓은 옵션에서는 옵션이 그 만회한 걸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다. 네. 100% 1대1 완전한 매치는 매치는 없죠. 솔직히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거기 그거는 때문에 그냥 교과서적인 네. 의미고 그거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 개별 주식 옵션도 롤오버가 되나요? 롤오버라 그러면 뭐 8월에서 9월, 9월에서 10월 네. 갈 수는 있죠. 근데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시는 거를 청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월물을 이제 다시 네. 잡아 주셔야 되겠죠. 자, 들으셨죠?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금요일 날이 만기입니다. 파생 상품은 저희가 지겹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만기.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에 대한 컨트롤을 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각외로 369, 12 저희가 예전에 선물할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 지수 선물은 369, 12가 만기다. 네, 맞아요. 이 개별 주식 옵션도 신기하게 369, 12에 만기가 되면 가격이 조금 버라이어티해요. 솔직히. 네. 다른 지수, 뭐 나스닥 지수, 나스닥 옵션, S&P 지수, S&P 옵션만큼 왜냐면 그때 어떻게 보면 그 3대 마녀의 나이라고 하나? 네, 맞아요. 뭐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옵션까지 만기가 하나에 겹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버라이어티하니까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는 개념이 이제 이미 보편화됐던 그 증거금이 예를 들어 해외 선물 옵션에서는 엔화라든가 뭐 이제 홍콩 달러, 뭐 원화 포함해서 어떤 결제된 통화로 들어가도 다른 기타 통화가 있을 때 그 통화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루는 있거든요. 좀 빌려서 네.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은 기존에는 그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결제되는 미국 주식은 미국 달러로만 거래해야 되고 홍콩 주식은 홍콩 달러로만 거래했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함을 많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하더라도 원화나 홍콩 달러가 있을 때 기타 통화가 있을 때도 그거 다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선물처럼 하루만 허용해 주는 거죠. 하루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해외 파생 상품을 했던 분들이라면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점이 있다면은 저희 뭐 이왕 저희 회사 말씀드리는 김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저희는 한 계좌로 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주식 계좌가 똑같죠. 국내 주식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삼성전자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은 이틀 후에 이제 내 정산이 완전히 되죠. 정산이 돼서 내 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올 돈을 가지고 또 그걸 해외 주식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돈도 이제 향후에 들어갈 내 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편리성은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죠. 조금 뭐 국내 주식 하시다가 해외 주식하고 어차피 해외 주식도 뭐 주간장도 생겼으니 네. 조금 더 이제 24시간은 아니지만 낮과 밤을 이제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주식도 거의 선물처럼 24시간 거래가 진행이 될 거고 이게 비단 이제 뭐 우리 회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은 그런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KLX에서도 국내 시간을 선물과 늘리죠. 국내 주식도 이제 거의 거래 시간을 24시간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행을 나오고 합니다. 있죠. 네. 나오고 있죠.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TF를 운영해서 각 증권사에서 뭐 9월 2일부터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해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거래 시간 자체가 이제는 주식도 24시간 가까이 되는 거래가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해외 파생을 하시든 해외 주식을 하시든 거래 시간도 뭐 하루 종일 된다. 하루 종일. 그리고 해외 주식은 최근에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는 한 주가 아닌 여러 개의 주식을 한 주를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살 나눠서 수 살 있는 수도 그런 있고. 이제 패턴의 거래도 가능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자체가 비단 뭐 저희 회사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뭐 다른 증권사에서도 다 가능 거래한 거니까 그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뭐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회사도 이렇게 다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점 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가볍게 그냥 가벼운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성주 수석이 해외 주식 무슨 얘기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일단은 회사 광고부터 좀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우리가 더 이상 홍보해야죠. 우리가 홍보해야지. 하는 지금 채널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다음에는 저희가 미국 이제 잭슨홀 이후 그리고 금통위 이후에 대한 이 방송을 준비를 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9월에 있을 연준 이제 FOMC 예상까지 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주 수석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PD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